예. 뭔가 물을 떠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북한이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문가들을 직접 강화도로 파견했습니다. 일단 통일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 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얘기는 2주 뒤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볼까요? 이게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에게 황해북도 평산 공장의 분석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라늄 정련 공장이 있는데 여기 우라늄 정련 공장 근처 저수지, 침전지 소화천 여기에 폐수를 방류해 오다가 침전지에 이제 여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근처 이제 물 흐름을 통해서 예성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규엽 부장관님, 네. 북한 전문가로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개연성 있는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첫째로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련 공장은 북한에서 확인되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정련 공장입니다. 아하. 또한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라늄 시설, 특히나 핵무기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릴 때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면서 예. 우라늄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침전물이라든가 어떤 폐수 이런 처리 시설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하.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예성강 상류에서 방류가 되어서 예성강 하류를 거쳐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혹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수량을 대폭 늘리는 그런 정책과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겸 부장관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실제로 몇 안 되는 확인되는 우라늄 공장은 평산 공장, 우라늄 정련 공장이 맞고, 실제로 최근에 핵무기 관련해서 북한, 특히 김정은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실험과 핵무기 생산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이게 침전되고 예성강을 흘러들었고, 그럼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걸 정제되지 않은 그냥 핵폐수를 내려보낼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립적인 방식을 우리가 좀 유추해 봤을 때 예. 북한이 그런 우라늄 폐수를 고도의 어떤 기술로서 이렇게 정화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라든가 예. 자금이라든가 아하.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또한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북한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이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해오지 않은 역사가 꽤 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문이 가는 어떤 그런 대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해로 흘러갔고 이게 쭉 내려가면 한강 하구, 예성강, 임진강이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인천 강화도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논란이 확산되니까 현지 주민들, 특히 강화 주민들은 구자원 부장님, 네. 좀 불안하다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화도와 예성강은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 통일 전망대에서 가서 보면 이 망원경으로 예성강의 물줄기를 직접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만약 그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나온 이 폐수가 예성강으로 흘러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흘러드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피폭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예. 만약 그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까지 흘러나온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이 바다는 북한만 쓰고 남한은 따로 쓰는 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이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이 공동의 수역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실제 그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진상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좀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관계 당국에서 신속하게 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오늘 장면 한번 볼게요. 그 정부 당국 관계자가 아예 그 강화도 앞바다, 서해 앞바다로 가서 저렇게 이제 약수통 같은 데다 이제 바닷물을 떠서 이거 채취해서 이게 진짜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폐수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확인해갖고자 뭐 다량의 지금 바닷물을 저렇게 떠서 실제로 좀 검증에 나서려고 해요. 이 강화도 앞바다가 사실은 그 갯벌도 있고 여러 그 해산물과 어종의 보고이기 때문에 시민들, 강화도 주민들로서는 아주 1%의 미약한 가능성이라도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죠. 조개 우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보령 갯벌 참도 뭐 좀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7, 8월에 서해 바다로 피서객들 오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무래도 여기 이쪽 강화도 인접한 이 예성강 쪽으로 쭉 오고 한강과 임진강이 맞닿아 있는지 세 개의 강이 맞닿아 있는 지류이기 때문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일단 지난번에 한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라는 1차 결론은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안위에서는요, 전국 244곳에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를 해서 평균 15분 간격으로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이 방사능 검사기에 따르면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최근에 강화해수욕장에 평소보다 기준치 8배 정도 되는 방사능 물질 검출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여기를 확인해봤는데 여기는 똑같이 정상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강화도 최북단인 북성리 지역도 검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IAEA 사찰도 받지 않고 관리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핵 개발을 하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폐수의 어떤 농도 등을 측정해가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제대로 처리하기 맞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이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 폐기물 이거를 처리하는 그 폐수를요. 원래는 남쪽에 있는 호수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장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넘치지 않는 한 서해로 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평가가 됐었는데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따르면 이 호수에서 예성강까지 바로 있는 배수관을 북한이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배수관이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호수에 평소에 방사성 폐수를 버리는 만큼 이게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 제기 핵심은 저렇게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지금 SNS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뭔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불안감이 나오니까 정부 당국이 당연히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고 2주 뒤면 결론이 난다. 10개 지점을 조사했고 그러면 한 7월 말 정도면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1차 결과 때 여기 일단 전국적으로 쭉 봤더니 크게는 이상이 없었다는 게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발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민주당 지금 여당이 과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북한 문제라고 침묵하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담당 기관에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뒤늦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놓는 바입니다. 이 오염수가 임진강과 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에 정식으로
공동 조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뭐 일단 야당이 저런 비판 목소리를 냈고 이거 뭐 정쟁의 거리는 아니니까 일단 야당이 저런 목소리를 했으니까 정부 당국의 결과 발표, 2주 뒤 결과 발표 기다려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과거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다가 북한 문제는 관대하냐 뭐 이 포인트에서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IAEA의 사찰을 밟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당국이 지금 나서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국제기구나든지 직접 들어가서 다 현장에서 검증도 하고 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매일처럼 이제 측정도 하고 해서 다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뭐 아마 기억에 이제는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과 당시 야당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엄청나게 시위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횟집하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일 이 시위를 벌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갑자기 시위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후쿠시마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전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이런 의혹이 있으면 더군다나 지금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실 텐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쯤은 아마 뭐 시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근데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준 자체가 이중잣대 아니냐 이게 이제 아마 야당의 비판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2주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차분히 잘 지켜보면 될 일 같고요. 북한의 핵폐수 의혹 진짜냐 아니냐 오늘 정부 당국이 일단 수질 검증, 현장 검증까지 나섰습니다.